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0대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살던 A시 중앙동 집이다. 우리 집 담벼락 바로 맞은편에 이웃 루시아 아주머니가 가족들과 살고 있다. 우리 엄마와 같이 친하게 성당을 다니는 분이다. 나는 언니와 얘기하고 있다. 마루문이 열려 있다. 눈을 들어 앞집 담벼락을 바라보니 앞집 사람들이 몰려 있다. 어떤 아저씨와 눈이 마주친다. 그리고 자연스레 시선을 돌렸는데 우리 집 마당 나무에 어떤 젊은 여자가 목을 매달았고 눈 뜬 채 죽어 있다. 여자는 긴 곱슬머리로 눈은 몹시 큰 데다 쌍꺼풀이 짙다. 예쁜 얼굴이다. 여자가 목을 맨 나무는 중간 크기의 나무다. 그리 높지 않다. 정말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 집의 어머니가 달려나와 그녀를 끌어안고 운다. 루시아 아주머니가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 어머니는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었냐고 그런 말을 하면서 울부짖는 듯하다. 나는 몹시 당황스럽고 놀랍다. 좀 끔찍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집 마당에서? 라는 생각이 든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자살을 선택을 했는데 눈을 뜬 채 죽었다는 게 이 여자는 죽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냥 죽음을 선택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여자의 그 외모가 굉장히 예쁘다고 설명이 돼 있고 상상해보면 어떤 연예인이 떠오를 정도로 되게 진짜 예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화이트 투사도 많이 받고 뭐 칭찬, 뭐 선망의 말 이런 거를 들으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진짜로 이 어머니의 말대로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했다면 막상 자기가 사회에 나갔을 때 부딪힌 어려움이 자기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는 뚫리지 않고 뭔가 자기의 행동이나 큰 변화를 이뤄야 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힘들고 벅차서 그냥 이렇게 죽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 꿈에서 내 안에 이런 존재가 죽었다는 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여자가 써오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그것이 끝난 거 아닐까? 이 어머니의 모습이 루시아 아줌마가 아니었잖아요. 루시아에 대해서 아마 찾아봤더니 그 성인이 자기 어머니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되게 기도를 했었고 그때는 박해 시절이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뭐 화형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됐고 어떻게 해도 안 됐고 결국 그냥 목을 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어떤 기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절박하고 또 그만큼 순명하고 그런 삶의 태도를 놓지 않는 굉장히 강한 신념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성인의 이름을 쓰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 아주머니를 보고 자란 딸, 그 아주머니가 키운 딸의 모습이 이 여자는 아니다? 이런 걸 좀 확인한 것 같은 기존에 생각하던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 젊은 여성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모습을 찾아내는 순간인 것 같아요. 꿈에서 중학교 시절의 집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에는 주로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무슨 고민에 빠져 살았었는지, 그 시절 내가 겪었던 주요 감정들은 어땠는지 등을 돌아보는 것은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꿈이 죽음을 다룰 때 그 양상은 다양한 이미지로 창조되고 표현됩니다. 꿈에서 죽음을 맞는 인물, 죽음의 양상과 모습, 꿈 이미지의 세부 디테일에 꿈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은유적으로 담기는 것입니다. 꿈꾸니로서는 자신의 꿈에서 죽음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다뤄지고 표현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꿈에서는 딸과 엄마의 관계, 자살, 남의 집 마당 등의 요소를 결합해 죽음이라는 무겁고 신성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앞집의 딸로 보이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우리 집 마당에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뜬 채로 죽어 있습니다. 그로써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자신의 심적 괴로움과 절망감을 벗어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살의 장소로 우리 집 마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우리 집이 관여되었고 그녀의 자살로 인해 나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꿈에서 어떤 식으로든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와 성장에 대한 반가운 신호로 해석합니다.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죠. 그 변화를 삶에서 분명하게 느끼는 이들도 있고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 삶으로 통합하기 위해선 자신의 어떤 측면이 죽음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보다 섬세한 관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 됐어,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처리한다면 그만큼 통합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딸은 아마도 사회생활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온 것 같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했고 그 장소로 우리 집 마당을 선택했습니다. 이 장면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상징적 차원에서 풀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집 마당에서라면 자살의 실행을 방해받지 않을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신은 어디에서 왔을까? 꿈에서 내가 보여준 행동을 근거로 삼아 그에 대한 이야기를 꾸릴 수 있습니다. 꿈에서 나는 담벼락 너머를 봅니다. 내가 그랬듯이 그녀 역시 담벼락 너머로 우리 집의 사정과 분위기를 살피고 파악해 왔을 것입니다. 그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과 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녀와 나 둘 다 감정을 억압하는 데 대단히 익숙한 상태로 지내온 것 같습니다. 우리 둘 다 사회생활에서 감정 단도리에 대단한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온 것이죠. 부정적 감정이 외부로 튀지 않도록 긴장 속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왔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질척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무감하고 무신경한 상태로 살아가고자 애썼으나 끝내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마음고생과 소가리로 괴로움은 증폭되고 우울의 나락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녀가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 집 누구도 그녀의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 내가 머무는 우리 집은 감정적 어려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아의 공간에서 지켜져야 하는 원칙 같은 것입니다. 그녀가 우리 집 마당을 선택한 이유인 거죠. 우리 집 마당에서라면 불필요한 관심과 방해 없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죠.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우리 집 맞은편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꿈이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또한 상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녀가 겪어온 많은 감정적 어려움들은 나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담벼락 너머가 훤히 보일 정도로 두 집은 인접해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 그녀를 괴롭혀온 감정은 곧 나를 괴롭혀온 감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아는 그동안 나와는 무관해, 내 집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담벼락은 경계이고 우리는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어 하는 고집스러운 태도가 있었고 그렇게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죽음으로써 자아가 고집해온 태도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겪어온 감정적 어려움과 고뇌, 온갖 번민들은 곧 나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그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인간은 입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죠. 눈빛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뜬 채로 죽어 있습니다. 억울함이 깊은 이들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다고 하죠. 그녀의 눈이 몹시 커 보였던 것은 꿈이 마련한 장치, 강조인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끌기 위함이었죠. 그녀는 눈을 뜬 채로 죽었습니다. 그로써 그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내 눈을 봐달라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달라고, 당신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내 이야기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무언의 절박한 외침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부릅뜬 눈은 세상을 향한 분노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감정, 그녀의 괴로운 심정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무언의 항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인가? 감정에 대해 강고하고 완고한 태도를 고집하는 자아의 세상인 것입니다. 자아의 세상에서 그녀는 더 이상 버티고 감내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자아의 세상에서는 자신이 겪는 감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나의 변화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자살로서 끝내고자 했던 것은 괴로움과 절망감입니다. 자살은 깊은 우울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그녀의 방식이었죠. 그녀는 죽음으로써 끝을 냈고 그녀의 죽음을 목도한 나는 삶을 통해 해결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와 나 둘 다 이 감정적 어려움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가 이 꿈에서 이 여자가 우리 집 마당에서 죽었음에도 아무도 그 전까지 알지 못했고 그 성공한 그 자체로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죽음을 바라보는 내 태도. 그냥 놀라워할 뿐이잖아요. 네. 그 죽음에 어떤 공감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태도 또 고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 제 동생은 막 힘들면 힘들다, 화나면 화나고 막 누구 막 비꼬고 막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제 동생도 요새 되게 힘들고 저도 이제 힘드니까 우리 서로 부러운 거 하나씩 얘기해 주자고 이랬어요. 근데 순간 제가 제 동생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진심으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동생처럼 사는 거는 너무 힘들다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되게 굳게 생각하는 저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부러워하는 점을 지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난 사실 그게 부럽지 않은데. 내가 동생한테 최고로 치는 거는 넌 되게 그리고 솔직하잖아. 네 감정을 되게 잘 드러내잖아. 이거였는데 내가 그걸 너무 바라지 않는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 여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죽음을 한 차원 소멸로 이해한다면 내 안의 그녀의 죽음은 무엇의 소멸인가? 심적 어려움을 외부로 드러내는데 많이 미숙했던 이의 죽음인 것입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아대던 이의 죽음인 것이죠. 자신의 어려움을 외부에 드러내지 못했던 이의 죽음입니다. 생을 끝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던 이의 죽음입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아무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고집하던 이의 죽음인 것이죠. 절망과 괴로움, 깊은 우울로부터 자신을 구해낼 수 없다고 낙담한 이의 죽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봐주지 않았던 이의 죽음이죠.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이의 죽음인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방법에 대단히 서툴렀던 이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녀는 죽음으로써만 그 모든 괴로움과 절망을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이 내게 선사하는 것은 그녀가 자신에 대해 가졌던 그 모든 태도의 죽음인 것이죠. 꿈을 보면 엄마는 죽은 딸을 끌어안고 울부짖습니다. 엄마는 뒤늦게 딸의 심정에 가다한 것 같습니다. 엄마의 울부짖음은 자책이고 후회입니다. 딸과 엄마는 제대로 소통할 수 없었다는 뜻이고 딸의 우울은 그만큼 깊었을 겁니다. 꿈은 왜 모녀 관계를 통해 죽음을 표현했을까? 딸의 자살과 비통해하는 엄마의 모습에서 어떤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을까? 엄마는 젊은 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모성적 요소인 것입니다. 자살에 이른 딸,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돌봄의 측면과 연결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을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요소와 관계하는데 대단히 서툴렀고 미숙했을 것입니다.
내가 딸의 자살과 엄마의 절규를 목도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안의 모성적 요소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모성적 측면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가? 나는 그로부터 적절한 돌봄과 보살핌을 받고 있는가? 혹은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나는 현재 내 안에 있는 모성적 요소와 연결될 필요가 있으며 그로부터 도움이 절실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돌보는 요소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에서 한창 에너지를 뽐내야 할 시기에 있었을 그 젊은 여성은 자아의 세상에서 짓눌리기만 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우리 집 마당에서 자살한 그녀는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많은 것들을 그냥 삼켰을 겁니다. 삼킬 수 없는 것들, 삼켜서는 안 되는 것들, 안에서 독이 될 많은 것들을 꿀꺽 삼켜버린 것이죠. 이제 토해낼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안에 그녀의 죽음이란 그녀가 해온 선택과 행위들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냥 삼켜버림으로써 감정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리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제대로 된 감정적 돌봄, 보살핌, 챙김을 실천할 때가 온 것입니다. 회피와 외면, 감정의 무시를 문제의 해결로 보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에 자신의 집 담벼락을 넘어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아서 내 집 경계, 내가 고집하던 테두리 너머로 가보는 경험을 이제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꿈이 그런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이렇게 목매달아서 죽는 생각한다고. 근데 꼭 왜 나는 죽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목을 매다는 걸 할까? 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을 때 저는 그때 어머, 죽는 생각을 한다고? 그때 제 인생이 되게 편했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막 사는 거에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걸 보고 다 이런 거구나. 뭐 이제 이러면서 그 전에 저와 지금의 저를 보면 이제 책임져야 되고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는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온전히 막 받아들이기 싫어할 때 그 어려움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꾸 죽음을 생각하는 저를 보거든요. 근데 엄마가 와서 다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제 모습이 되게 떠올랐어요. 저한테 제일 안 됐던 게 진짜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어떤 막 계산을 해서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이 계산은 되게 빠른데 이게 진짜로 나를 위한 건가? 이런 질문은 잘 안 했는데 내가 그게 되게 안 되는구나를 이제 그걸 해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그래도 변화를 추동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는데 그게 모성이라는 말이랑 되게 연결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